자, 마지막 경기 프리뷰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레스터 시티의 매치업인데요. 자, 일단 레스터 시티는 프리미어리그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정말 엄중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레스터 시티가 8강에 안착을 한 것도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잖아요. 드라마틱한데 이제 16강 2차전 때부터 리그와 맞물리는 경기력을 보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됐다. 레스터 시티도요. 드라마는 셰익스피어 역시. 네, 네. 셰익스피어가 대문호 셰익스피어. 그렇죠. 지금 비극을 이제 시극 체제로 바꾸고 있죠. 네. 근데 확실히 지금 전체적으로 최후방의 슈마이켈의 엄청난 선방부터 전방의 바디 선수까지요. 바디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셋 피스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네, 위력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변을 일으킬 만한 어떤 능력, 또 상황은 지금 조성이 됐다. 전체적인 전력은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지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금 사실 레스터 시티의 가장 큰 무기는 잃을 게 없는 겁니다. 네. 네. 잃을 게 없어요, 레스터 시티. 당연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금 이 경기는 잡을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겠지만 레스터 시티는 지금 계속 그런 걸 즐기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겠다. 레스터 시티를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매치업은 근본적으로 아틀레티코가 일단은 우위에 있는 것만큼은 뭐 장 의원님 말씀대로 틀림이 없는 것이 뭐 아틀레티코도 4-4-2를 쓴다, 레스터도 4-4-2를 쓴다. 이게 뭐 유사한 그래서 4-4-2의 리턴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틀레티코와 레스터의 4-4-2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측면에서의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4-4-2는 4-3-3 같은 포메이션에 비해서 측면에서의 트라이앵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고전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는 사실 그 이론을 조금 뛰어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틀레티코는 4-4-2를 쓰면서도 측면에서의 한 3명의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트라이앵글을 굉장히 잘 만드는 팀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레스터는 비슷한 포메이션이고 비슷하게 경기할 걸로 예상했다가는 오히려 아틀레티코의 또 다른 장점을 보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가 레스터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11명 대 11명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아틀레티코가 일단은 우위고요. 그리고 같은 포메이션을 쓴다고 하지만은 마음 먹었을 때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측면에서 트라이앵글을 만들면서 뭔가 티키타카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레스터와 아틀레티코는 근본적인 수준의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세비야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약점이 확실한 골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통 공격수를 두고 게임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골잡이가 없습니다. 물론 세비야와는 달리 그래도 아틀레티코는 그리스만, 가메이로, 카라스코, 여기에 뭐 골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교체로 나올 수 있는 토레스라든가 코레아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골을 넣을 수 있는 포워드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의 숫자가 세비야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비야는 사실 점유율이 높아도 뭔가 한 방, 정말 필요한 한 방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레스터에게 찬스를 줄 수가 있지만은 아틀레티코는 세비야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좀 수비적으로 지켜도 뭔가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공격수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4-4-2지만은 원할 때는 측면에서의 어떤 티키타카 같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점유율을 높이면서 레스터를 압박할 수도 있고, 레스터가 골이 필요해서 공격으로 나올 때는 아틀레티코의 또 전통적인 지키고 있다가 역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는 세비야에 비해서는 레스터를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가짓수가 많은 팀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레스터가 안 좋게 걸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레스터는 정말 이왕 동화를 쓰는 마당에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팀하고 딱 만나가지고 이겨요? 아니 이긴다기보다도 일단 이 팀들은 레스터와 경기하게 되면 정말 수비 불안정성 이런 걸 다 떠나서 거의 뭐 공격 위주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오히려 레스터의 강점이 살아날 가능성이 더 있고, 어떻게 보면 레스터가 원하는 아주 휘황찬란한 매치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질 때 지더라도 그런데 어찌됐건 분석은 그렇고 나중에 뭐 승부 예측할 때는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 있을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아틀레티코는 그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네. 많고 A매치를 겪는 데다가 또 레알 마드리드전을 치르는데 거기서 또 뭐 부상자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여지도 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챔피언스리그 8강 조추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략적인 그런 시선에서 프리뷰를 살짝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더 자세한
프리뷰와 또 이번에는 승부 예측까지 또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것도 기다려주세요. 자, 2부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손흥민의 이적설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